네, 이제 이게 정치쇼.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 참여하는 방법 안 알려드렸는데도 오늘 문자가 200개 가까이 지금 벌써 도착해 있습니다. 1703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잭디 정치쇼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수업 때문에 못 들으려면 못 든다 싶으면 고릴라로 또 찾아 듣고 팟캐스트로 정치쇼 참 좋아요. 근데 아이들 만날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개학이 또 연기돼서 속상하네요. 그래도 정치쇼 들으면서 힘내고 준비할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잭디 정치쇼 모두 화이팅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보고 싶어하는 이 선생님에게 카피크폰 하나 날려드리면서 이분 모십니다.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강양구의 코로나19 브리핑입니다.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마스크. 이 마스크가 네. 문제예요. 네, 어제도 제가 마스크를 언급을 했더니 네. 저 방송 끝나면 고릴라 게시판 잠깐 보거든요. 네네네. 어떤 의견 남기셨는지. 그런데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 이런 분들 보고 되게 약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강 기자 말 듣고서 면 마스크 쓰고 있는데 주위에서 눈총 받고 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왜 쓰고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강 기자 지금 방역 당국이랑 다른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오늘 좀 마스크에 대해서 좀 총정리. 알겠습니다. 아주 네.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여기 사회적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김지원님 댓글 남기셨는데 네. 어제 마스크 구매자 중에 확진자도 줄 섰다는 기사 보고 헉했네요. 근데 이게 유언비어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 중에 격리되고 있어야 할 확진자가 줄을 서고 있는 게 밝혀져 오 가지고요. 마이 갓.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군요. 김지우 님도 하나로마트에 줄 섰는데 대기표조차 못 받아가지고 실패하고 약국에는 또 가보니까 공적 마스크 없고 장당 4,500원짜리만 있다고 해서 급한 대로 그거라도 샀다라고 말씀하셨고 7114님 택시기사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스크 사려고 하루 결근하고 가야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하나씩 나눠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스크 하나 며칠씩 써도 괜찮은지. 네, 일단 그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네. 이제 마스크의 방역 당국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공고를 내리고 있는지부터 한번 그래요. 이 기본부터 현재 살펴보는 게 좋을 것 방역 같습니다. 방침. 네네. 2월 24일 날 심각 단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인 행동 수칙을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달라질 건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 국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해당되는 건 일반 국민과 고위험군일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라는 공고가 없습니다. 공고 자체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병원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야기 방역당국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공고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신부 같은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아예 가지를 마시고 네. 불가피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성질환자나 임신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거나 혹은 외출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라. 딱 이 부분에 마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필수템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이건 방역당국의 공고가 아닌 거죠. 일단 그걸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고 고위험군이지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방역당국의 지침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네. 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제 이해찬 이 민주당 대표가 마스크 하나로 3일 사용하는데 괜찮다라고 해서 또 질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마스크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네. 마치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은 선의일 테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면피하려고 나도 지금 마스크 구하지 못해서 3일 동안 쓰고 있다로 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찬 대표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스크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네. 괜찮다 싶으면은
하루에 일회용 마스크라도 한 번 썼던 마스크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다음 날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걸고 있는 마스크도 지금 이게 3일 된 겁니다. 근데 이제 3일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보다는 냄새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확인해 봐야죠. 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쓰기에 곤란할 텐데 충분히 한 번 쓴 일회용 마스크를 이틀째, 사흘째 써도 네, 비말 차단 효과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드렸지만 그러면 이런 건 어떠냐? 뭐 헤어 드라이기로 말린다거나 혹은 이렇게 그 스프레이 소독을 뿌려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더 낫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실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정전기를 파괴해요. 오히려 기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쓴 마스크를 다음 날 써도 정전기 효과가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셔도 되는데 오히려 그런 소독을 하려고 하는 조치가 그 필터링이 되어 있는 일회용 마스크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간 냄새가 나더라도 그냥 청결해 보이면은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면 마스크로도 충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는 침방울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감염내과 선생님들과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무엇이라고 조언을 내리셨냐면 일상생활에서 비말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혹은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일부 완강하게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2분 정도 계셨어요. 네, 2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애청자분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실험이 있습니다. 뭐 어떤 실험인가요? 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주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원래 실험의 목적은 강동구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직접 마스크를 만드셨어요. 천으로. 지금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천으로 직접 마스크를 만드신 다음에 그 마스크 안에다가 이 정전기 필터를 넣었습니다. 그런 수제 마스크가 과연 KF80 같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효과가 똑같은지를 실험을 해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어요. 와우. 자체 제작이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자체 제작 그리고 흔히 면 마스크를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면 마스크에다가 정전기 필터를 넣으시면은 그것도 약국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보다 오히려 효과가 비슷하거나 좋다라는 게 실험 결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오케이고요. 야,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실험도 하나 더 해보신 거죠.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0.6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KF80, KF94 이렇게 숫자는 0.6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 94% 이상 차단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험 장비가 0.6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를 마스크에다가 이제 통과시켜 보아가지고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보는 실험 장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0.6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를 일반 천 마스크에다가 통과를 시켜본 거예요. 방한용 마스크라고 하는. 방한용 마스크에 통과를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0.6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가 15에서 20%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되네요, 그것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는 비말 입자는 0.6 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보다 10배 정도 커요. 이거 상당히 과학적인 실험이었네. 5마이크로미터입니다. 5마이크로미터. 엄청 크네요, 걔들은. 5마이크로미터 엄청 커요. 그리고 또 침방울이기 때문에 액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0.6 마이크로미터의 고체 입자도 한 20% 정도 막았다면 그보다 10배가 큰 침방울은 훨씬 더 많이 맞겠죠. 상식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제로 그 연구를 수행하셨던 담당자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보도자료를 낼 때 그렇게 기자님들이 해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비말을 차단하는 데는 일반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덧붙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는 비말입자의 크기를 기자님들이 잘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부각이 안 되었다라고 약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실험을 직접 안 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기는 좀 주저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해석을 들었습니다. 0.6 마이크로미터 미세입자를 20%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그보다 10배가 큰 바이러스로 옮기는 침방울을 차단하는 효과는 상당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했더니 저는 기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마스크 관련된 질문이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떤 분이 이분 누구냐 6635님께서는 지금 문자 5개 보냈습니다. 제발 답해달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일회용 마스크 앞에다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일회용 물티슈를 교체해서 재사용 중인데 괜찮냐 그랬는데 이거는 숨쉬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숨쉬기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을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하다. 충분히 차단 효과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해주면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저는 이런 거 왜 정치인들이 그냥 5 마이크로미터 투과시키는 실험 해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 정치인들이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방금 제가 설명한 걸 들으셨으면은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충분히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바이러스로 옮기는 침방울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지혜님 저희는 사무실 밀집 지역이고 엘리베이터도 반드시 사용해야만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또 지하철까지 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를 권장하지는 않았어요. 네. 분명히 지침대로라면 그리고 네. 병원 방문할 때만 필요하다라고 했지만은 근데 왠지 불안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더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확진자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황재인님 같은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불안하시면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불안하시면 착용하시는데 그 마스크가 꼭 길게 줄을 서야 되고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 그런 KF94, KF80 같은 보건용 마스크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3일 썼다 그러는데 저 이거 한 일주일 더 쓰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루 중에 마스크를 제가 입에다 대고 있는 기간이 몇십 분이 안 돼요. 맞아요. 10분, 20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왜냐? 일단 실외에서는 아예 안 씁니다. 바람을 통해서 침방울이 날아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실외에서는 아예 안 쓰고 사람으로 북적이는 엘리베이터 정도에서만 써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발표했냐면 일본의 확진자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확진자의 75%가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데도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명을 감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은 밀폐된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있었느냐 모여 있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타인과 접촉했을 때 혹시 감염자가 접촉을 했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라고 하더라도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공간이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또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을 하는데 마침 그 공간이 환기가 안 되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또 인구의 밀집도도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인구의 밀집도도 높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구 신천지교회 같은 예배실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실외거나 혹은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를 하면은 막 그렇게 바로바로 감염이 되는 일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마스크 얘기를 십몇 분 하게 된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심지어는 저한테 마스크 책을 한권 써보시라고. 아니 무슨 내가 마스크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마스크 얘기를 십몇 분 지금 뭐 필터 한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한지는 필터 효과는 없어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천 마스크나 일용 마스크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필터 한지로 한 마스크 찾는 게 더 어렵겠습니다. 정초로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었습니다. 자, 아까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문합니다. 신천지 강제 수사 방역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두 가지 의미에서 도움이 안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신천지를 강제 수사하고 또 신천지와 관련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천지가 은폐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천지 안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감염자들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막 신천지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표명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꾸 신천지를 몰아붙이면 더 사람들이 숨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회사원들 중에서 내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낙인이 찍히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대량 감염이 일어난 시점이 두 번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월 초에 어디선가 한 번, 그리고 2월 14일, 16일에 어디선가 한 번. 근데 두 번째 2월 14일, 16일 기준으로 해봐도 잠복기 지금 14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이미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가 치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디선가 2차, 3차로 전파했을 분들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수색하고 검사하는데 역량을 쏟아야 되는데 신천지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제한된 자원이 잘못 왜곡이 되어서 다른 쪽에서 감염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나오는 이 표현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뭔지 또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제 2주간 잠시 멈춤을 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일주일 연기되었었던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이 또 2주 더 연기되어 가지고 이제 3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셜 디스턴싱을 그냥 번역을 한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차단해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려서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가 고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 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량 감염 고리가 발생한 신천지 분들이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접촉하면서 이제 추가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일주일째가 될 2주에서 일주일째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추측해서 이렇게 추론해서 추론을 보면은, 해보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감염이 되신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 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추가로 전파하는 걸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면은 그분들이 설사 본인이 감염된 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일주일 후, 2주 후에 새로운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좀 쉬운 표현으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우리 방어 운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이 어쨌든 대구 경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에 대구 경북에 네. 감염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점점 더 줄어드는 기세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대구 경북이 잡힌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는 다른 곳에서 대량의 감염고리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건 정말 아슬아슬한 네. 상황이네요. 근데 그렇다면 대량의 감염고리가 나오지 않으려면 대량의 감염고리가 나올 법한 곳들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보면 그런 고리들이 교회, 병원, 그리고 사무실 등등이었거든요.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자, 그런데 병원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교회는 안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한 2, 3주 정도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마다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이거나 네네. 혹은 또 접촉을 최대한 줄여들 수 있는 사무실 여건이라면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면은 사무실 내 감염의 가능성도 확 낮출 수가 있다라는 그게 거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여서 이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SBS 같은 경우만 해도 일 끝나면 일찍 들어가라라고 지침이 와서 뭐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너무 사무실에서 일 더 하고 싶은데 또 상황이 이러니 만큼 조금씩 요즘 일찍 퇴근을 뭐 마지못해서 일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또 체크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참 그 흔히 말하는 단톡방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그 제 친구들 단톡방에 심지어 그 의대 교수가 같이 있는 단톡방에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 친구가 보낸 건 아니지만 코로나19 자가진단법 10초 이상 숨을 참는 동안 기침을 하거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메시지를 받고서 의사 선생님들 모여 있는 제가 가끔 자문 구하는 의사 선생님들 모여 있는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네. 했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10초 숨을 참으면 저도 답답한데요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효과적인 자가 진단법이 아니고요. 이제 그 메시지를 더 보면은 10초 숨을 참았는데도 답답해지면은 이미 폐가 섬유화가 진행이 되어서 혹은 폐가 망가져서 심각한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폐가 그 정도로 망가지면은 자가호흡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도 아니거니와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 이게 최초 소스가 대만이거든요. 근데 대만의 방역 당국이 거짓이라고 팩트 체크해가지고 발표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 참았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 좀 요즘 웃기려고 하는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크랑 비닐로 얼굴 자체를 마치 그 투구처럼 네. 가리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선물해 준다 그러는데 제가 완강하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있습니까? 끼시고 그다음에 비닐처럼 비닐처럼 둘러싸고 있잖아요. 비말 전파를 막는데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그 앞에 있는 비닐이 물리적인 차단이죠. 물리적인 차단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보고 이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 그 웃음으로 답변을 대체하도록 네. 하고요. 뭐 옛날 그 일본에서 비 올 때 쓰라고 모자 위에 양산 달린 모자를 팔았거든요. 근데 예를 생각이 들어서 났습니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는 거 되게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씌워보는 것도. 씌워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국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넘어갑니다.